자, 이번에 제가 또 읽은 책은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사토 마사루라는 일본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각 장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날로지로 세계사를 읽는 훈련을 하고자 한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세계사를 통사적으로 해설하려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민족과 내셔널리즘,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현대 세계의 양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역사 속에서 전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각 장의 주제를 간단히 설명하면 제1장 다극화하는 세계를 독해하는 비결에서는 개인적으로 신제국주의 시대라 부르는 현대의 시대 상황을 사회 경제사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1914년에 시작된 전쟁의 시대가 끝나지 않은 만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제국주의 시대의 전쟁과 신제국주의 시대의 전쟁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제2장 민족 문제를 독해하는 비결은 전쟁을 저지하려는 이 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전쟁과 분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기저에 존재하는 민족과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든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는 민족이라는 요소에 착안해야만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곁다리 취급을 받기 일쑤인 중유럽과 동유럽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의 원형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유럽이 아니라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역의 역사를 파악하지 못하면 민족과 내셔널리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기본적인 내셔널리즘론을 참조해 세계사를 파악함으로써 현대의 민족 문제와 내셔널리즘을 연관해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제3장 종교 분쟁을 독해하는 비결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역사를 다룬다. 그러나 각각의 종교사를 개괄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국가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독교를 원천으로 삼은 EU와 이슬람을 원천으로 삼은 IS의 비교를 통해 종교라는 각 도에서 전쟁의 시대를 되묻고자 한다. EU든 IS든 그 배경에는 자본주의와 내셔널리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제3장의 논의를 음미한다면 제1장과 제2장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내셔널리즘, 종교, 나는 이 세 요소가 얽히고 설키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를 가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 실상을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파악하는 일이 이 책의 최종 목표다. 서문을 비롯해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각의 주제를 더욱 깊이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아날로지라는 그런 사고 방식인데요. 이 아날로지라는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읽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피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요소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비슷한 사물을 연관해 사고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아날로지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고 방식을 체득하고 있다면 미지의 사건과 맞닥뜨렸을 때도 이 상황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때 그 상황과 흡사한 어떤 판단과 함께 대상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날로지는 어떤 신학적 사고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신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은 신과 인간의 아버지를 아날로지적으로 포착한다. 인간은 신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인간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단서로 신을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날로지적인 그런 사고를 습득하고 이것을 이제 어떤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음, 어떤 사회의 조직원으로서 어떤 회사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감각 감각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